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소탕명령과장 안광수입니다. 저희가 그 식품의약품안전포럼 열린 포럼을 매달 개최하는데요. 이번 6회 열린 포럼은 소비자 단체하고 같이 하는 열린 포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 달에 했었던 열린 포럼에 대해서 여러 오셨던 분들이 재원을 해주신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조치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후속 조치 사항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번 달에는 저희가 HMR, 그러니까 가정 간편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가정 간편식은 우리가 편의점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시락, 햄버거 등등 요새 가정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마치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도 많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재원 나온 것 중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공식품의 알레르기 및 영양성분 등 표시관리 강화 필요 제언을 주셨는데요. 가공식품에 대해서 알레르기나 영양성분 표시는 의무적으로 되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관리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제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관련과에 확인해 본 결과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올바르게 표시되어 있는지 식품 제조업체 점검을 할 때, 식품 제조업체 점검을 저희가 또 별도로 할 때도 별도로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표시가 명확히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양성분 실태조사 사업을 올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올 10월까지 한 800건 이상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제 관련 부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해야 되죠. 신선 편의식품 신선 야채나 채소나 같은 것에 대해서 살균 세척에 대한 이제 사용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제언을 주셨는데요. 마침 식약처에서는 식품 기준 규격 일부 고시를 개정안을 만들어서 행정 예고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도시락에 사용되는 과일 채소에 대해서 살균 세척을 의무화하도록 규정을 만듭니다. 그런데 살균 세척제에 대해서는 식품 첨가물로 허용된 살균제만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 위반 예고를 함과 동시에 그런 과일이나 채소류에 대해서 살균 세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해서 배포를 11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일부 개정 고시안은 12월 중으로 고시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살균제 얘기가 좀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살균제에 대해서
특별히 한 성분을 지정하는 게 맞느냐, 차 염수산 나트륨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해서 이 부분을 명확히 적어주는 게 맞느냐, 아니 안 적어줘도 된다라는 논의가 많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는 고시에는 이 차 염소산 나트륨만 명시하지 않고 식품 첨가물로 허용된 살균제 전체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식품 첨가물 허용 살균제 총 6개가 되어 있는데요. 요 고시에 가보면 이 허용되는 살균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제언이 들어온 게 HMR이 가정 간편식입니다. 홈밀 리플레이스먼트에서 가정 간편식 제조업체에 대한 해썹 적용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올해 그렇지 않아도 HMR 업체에 대해서 해썹 의무 지정을 정책으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HMR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해썹 의무 적용에 따라 사업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이제 이런 좀 조그마한 회사니까 소기업이라서 이런 해썹에 관한 이런 맞춤형 기술 지원까지 시각적으로 집중 실시하겠다라고 12월까지 하겠습니다라고 답을 들었습니다. 이게 HMR 업체가 총 한 170여 개가 된다고 해요. 170여 개 중에 현재 기술 지원 등 저희하고 컨택하면서 계속 개정하고 있는 업체가 한 140개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과 같이 이런 기술 지원 등을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에서 이제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과 휴게 음식점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봐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담당과에서는 명확히 그 부분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즉석 판매 제조업과 그리고 휴게 음식점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이 돼 있으나,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휴게 음식점에 대해서는 영업 트렌드에 맞춰서 영업자들이 휴게 음식점에 객석이 없어도 휴게 음식점으로 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런 건의 개선 요구 사항을 감안해서 이런 영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각 시도 지자체에 안내를 했고, 향후에도 이런 관련된 업무 처리가 있을 때는 지속적으로 시각처에서 실시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매번 제언이 나오는 거는 적극적으로 저희과에서 담당과의 의견을 물어서 피드백을 해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제언이 많이 나오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드릴 수 있도록 다음 달에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달려드는 소통협력가에 감사드립니다. 소통협력가에서 많은 분들이 다 오셨죠? 네, 잠깐 일어나셔가지고 소통협력가 분들 오셨는데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매번 이런 포럼을 이제 6차까지 열었는데요. 이 6차 열리면 사실 제한된 것들이 많고요. 이 제한된 것들을 정부가 받아서 어떻게 이것을 정책이나 제도에 반영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래 보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많은 활발한 토론들이 반영이 되어서 다음 달 열리는 포럼에서는 그런 조치 결과들이 잘 반영되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첫 번째 주제자를 모시겠습니다. 소비자단체가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상담을 통한 국내 식품 알레르기 소비자 상담 분석입니다. 녹색 소비자연대 허혜연 박사님이 나오셨습니다.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녹색소비자연대 허혜영 국장입니다. 저희 소비자단체에서는 1372를 통해서 식품 관련 상담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식품 알레르기와 관련해서 소비자 상담을 분석을 하는 결과 조사가 있어서 그래서 그거하고 저희가 이번에는 국민소통단을
동시에 직접적으로 소비자가 알레르기다라고 언급을 한 경우는 277건 중에 204건이 본인이 식품 알레르기 증상이 있었다라고 언급을 했었고요. 증상으로 미루어 저희가 이제 알레르기라고 식품 관련한 알레르기다라고 판단한 건수가 73건 이렇게 합쳐서 277건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277건 분석 중에 이제 연도별로 보시게 되면 연도별로 96건, 뭐 이제 83건, 그 다음에 2017년에 98건 정도로 해서 비슷한 정도로 이제 보통 100건 내로 해서 이제 90건에서 내외 정도로 해서 연도별로 상담이 접수가 되고 있었습니다. 월별로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연도별로 조금 더 월별로 좀 경향성이 있다거나 연도별로 경향성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전혀 이제 경향성이 거의 없이 연도별이나 월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름에 조금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에 식품 알레르기는 특정 식품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도별이나 월별로는 크게 차이가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277건 상담 분석 결과 중에서 식품을 구매한 곳은 상담 시에 이제 무응답인 것을 제외하고 무점포가 58건, 대형마트가 39건, 소형 매장이 33건, 음식점이 19건 순으로 상담이 접수가 되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점포, 노점상이나 방문 판매, 온라인 구매, 홈쇼핑 등에서 많은 상담이 있었습니다. 또 판매 방법으로는 알 수 없음을 제외하고 직접 구입이 156건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전자상거래 27건, 홈쇼핑 14건, 방문 판매 13건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전자상거래나 TV 홈쇼핑이 높은 이유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알레르기 주의 표시 사항이 좀 확인이 명확하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식품 알레르기 관련해서 소비자 상담이 좀 많이 집중된 품목을 보게 되면 건강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이쪽이 조금 더 많이 있었고요. 이 외에도 다이어트 식품이라든지 버섯 제품, 빵, 육가공품에서도 좀 높은 응답을 보였습니다. 알레르기 증상으로 의심되는 상담자들의 증상은 두드러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179건으로 한 60% 정도 있었고요. 피부 발진 26건, 설사와 호흡곤란이 각 8건이 있었는데 이 호흡곤란 중에서는 실질적으로 호흡이 잘 안 돼서 응급실에 실려간 경우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기타 이상 증세로는 알러지 증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토피 증상과 비슷했다, 아니면 입술 쪽이 부어오르거나 마비 증상이 있었다라는 것들이 3건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 특히 마비 증상이라든지 호흡곤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아나필락시스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두 건이지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증상을 보였던 부분은 대부분 성인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성인을 중심으로 저희가 상담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성인 상담이 가장 많았고요. 성인 상담 중에서도 본인의 자녀에 대한 응답을 한 부분이 이제 영유아 15건, 초등학생 14건, 어린이 13건으로 해서 한 40% 이상, 20% 정도가 이제 좀 영유아, 초등학생까지의 어린이들 대상으로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국민소통단 관련해서 저희가 1000명 대상으로 식품 알레르기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일단 설문 기간은 저희가 소비자 상담 분석을 진행한 이후에 국민소통단 1000명 대상으로 2018년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약 일주일가량 정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해주신 분들은 총 601명이었고요. 설문조사 내용 같은 경우에 식품 알레르기 경험이나 의사의 진단이 있었는지, 식품 알레르기 증상의 원인 식품, 또 표시 제도에 대한 인지나 확인율, 소규모 음식점이나 새로운 형태의 식품 판매점에 대한 식품 알레르기 주의 표시사항, 식품 알레르기 표시나 정책에 대한 만족도 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식품 알레르기 경험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결과입니다. 식품 알레르기 경험이 있었던 것이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 경험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46% 정도가 이제 식품 알레르기 관련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65%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식품 알레르기 환자다라고 본인이 응답을 했었습니다.
응답자들의 원인 식품을 보게 되면 뭐 다양한 종류의 것들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것들이 뭐 한두 건이었던 것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있는 것 중에서 대부분은 식품 표시 사항에서도 다루고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제외를 하고는 이제 뭐 번데기라든지 기타에 보시면 번데기나 뭐 김밥, 단백질, 성분, 알코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특이사항으로 좀 더 이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식품 알레르기 주의 표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49%, 601명 중에 293명으로 49% 정도였고요. 이들이 이제 식품 알레르기 표시 사항을 확인하는 확인률은 이제 53% 정도가 확인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 정도가 응답자 중에 반 정도, 그 중에서도 이제 반 정도가 식품 알레르기 주의 표시 사항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식품 알레르기 표시 주의사항 확대에 대한 의견을 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커피 전문점이나 소규모 음식점, 새로운 형태의 외식업소, 예를 들면 만화방, PC방, 애견 카페 이런 곳에서도 이제 식품 알레르기 주의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무화해야 한다라는 응답을 하셨던 분들이 96%로 대부분들이 이제 식품 알레르기 주의 표시 사항의 대상에 대한 현재는 가공식품이라든지 프랜차이즈 100개 이상 업체인데 그 외에도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응답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현재 식품 알레르기 표시나 정책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질문을 한 경우에도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한 35%였는데요. 나머지 65%에서 만족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봤을 때에는 식품 알레르기 주의사항을 일단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응답이 있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식품 알레르기 표시사항이 이전과 좀 다르게 현재는 좀 바뀌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바뀌게 되면 조금 더 많은 소비자들이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응답하신 부분이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라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선되었으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물어본 결과 첫 번째로 이제 가장 많이 응답해 주신 부분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위험하면서도 이제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 필요하다. 또 음식물 섭취 시에 발생 가능한 식품 알레르기 종류, 발생 원인, 예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하다. 또 특히 이제 식품 알레르기 증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 이런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기관, 식당, 요식업 종사자및 판매자 대상으로 해서 식품 알레르기 표시라든지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이수교육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응답도 있었고요. 또 이제 성인에서도 이제 유아인간은 없다가 성인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으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응답과 공영방송이라든지 온라인을 통해서 활발한 홍보가 더 필요하다. 또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실시하고 시도별 교육청이나 학교 등에서도 교육을 좀 의무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알레르기 표시 제도 관련해서 응답을 해주셨는데요. 식품 접객업소에서는 실질적으로 표시를 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매장에서 확인하기 어렵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인지하기가 조금 어렵다. 그래서 이제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있었고요. 어린이나 외국인도 알 수 있도록 쉬운 단어나 그림의 형태로 표시를 하면 좋겠다라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본이나 스페인 같은 곳에서는 음식점에서도 다 그림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도에서 조금 더 개선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건 좀 식품 알레르기 증상에 대한 것도 표시를 하면 좋겠다라는 응답자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표시 항목이나 업체를 확대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인데요. 음식을 파는 모든 외식업소에서는 메뉴판에 알레르기 사항을 꼭 기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응답이 있었고, 대형 식당이나 뷔페 같은 곳에서는 원산지 표시와 같이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대해서 꼭 의무적으로 표시를 하면 좋겠다. 특히 이제 아이들이 자주 가는 곳에서는 이런 대상이 어떤
영업자가 어떤 영업자든지 간에 알레르기 식품 표시에 대해서 의무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식품 알레르기 정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은데 정보를 얻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홈페이지를 좀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으셨고요. 알레르기 검사 비용에 대해서도 그 비용을 좀 인하를 하거나 아니면 좀 무료로 알레르기 검사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하는 것들이 제도가 많이 시행이 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비자 상담과 소비자 인식 조사를 토대로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한 6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식품 알레르기 상담이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 알레르기 증증 환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식품 관련 상담 증가하기 때문에 상담원들이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상담원들 대상으로 해서 식품 알레르기 관련 좀 교육이 좀 더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일반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담원들의 빠른 그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무점포에서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알레르기 증상을 많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대한 고지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무점포 업체, 예를 들면 홈쇼핑이라든지 인터넷 업체,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곳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건강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 식품 등에서 이제 알레르기 증상이 많이 접수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레르기 예방 관리를 위해서는 이들 식품에 대한 관리 그리고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이제 조금 이제 몇 가지 건을 찾아봤는데도 건강식품이라든지 건강기능식품에서는 이런 것들이 모든 알레르기 증상이라든지 아토피 증상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허위 과장 광고를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식품 알레르기와 또 알레르기 증상을 혼동해가지고 섭취하는 경우에 해당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다라면 그 증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강기능식품, 건강식품 이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관리가 조금 더 철저히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로는 빵과 디저트류들을 판매하는 커피 전문점이나 소규모 음식점들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커리를 판매하는 커피숍도 최근에는 연령에 상관없이 어린이를 데리고 같이 방문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식품 알레르기 주의 표시 사항에 대해서 이런 소규모 업체, 베이커리 작은 업체라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표시 사항을 좀 확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새로운 형태의 외식업소에서도 식품 알레르기 주의 표시 사항에 대해서 확대를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식품 관련 알레르기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나 교육, 진단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별로 좀 전문 식품 알레르기 센터라든지 교육센터 같은 것들을 좀 건립을 해서 소비자들이 식품 알레르기 관련한 사회적인 인식이 좀 더 확대되고 정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그런 센터라든지 홈페이지 같은 것들을 좀 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식품 알레르기 같은 경우에는 중증의 경우에 심하면 사망이라는 사고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질환자들을 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저희 소비자 설문조사에서도 이런 소비자들이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들에 대한 배려가 많이 없다라는 응답이 있었는데요. 상담에서도 보면 식품 알레르기 증상을 가지고 그냥 예민하게 군다. 실질적으로 이제 식품 알레르기 증상일 경우에 심하면 사망에까지도 이를 수 있는데 그냥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식품 이거 못 먹는다고 예민하게 군다라고 오히려 조금 더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왕따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소비자들도 알 수 있도록 사회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홍보가 같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 발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개 단체의 상담을 통한 소비자 문제들이 이번 분석을 통해서 대안과 해결 결과가 모색하는 그런 귀한 자리가 오늘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두 번째 이제 죄송한 거는 국민소통당 설문조사 자료가 빠지셔서 아마 중간에 좀 당황하셨을 텐데요. 저희가 오늘 바로 홈페이지에 자료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식품 알레르기 표시 안전관리 현황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식약처 식품안전 표시 인증과의 오정원 과장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식품 알레르기 표시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순서는 개요, 그 다음에 알레르기의 발생 현황, 세 번째 알레르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아까도 이제 계속 말씀하셨지만 적개법소 알레르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적개법소 알레르기 표시, 그 다음에 향후기획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식품 알레르기라고 하면은 이게 정상인한테는 이제 무해한데 이게 특정인이 섭취했을 때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는 이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도한 이제 면역 반응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특정 음식을 이제 계속 섭취할 때마다 이제 반복되고 그다음에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나이가 이렇게 어렸을 때에서 이제 성장하고 할 때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게 변화하는 그런 경우는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알레르기는 그 식품에 자기가 섭취한 양 그것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 어떤 사람은 어떤 식품에 대해서 뭐 많이 섭취해야 반응이 나타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주 미량을 섭취했는데도 또 반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또 알레르기 물질 그 종류에 따라 또 다르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이 있다라는 것이 좀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피부라든가 소화기, 뭐 호흡기 이런 다양한 신체 기관에서 이제 증상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심한 거는 이제 아나필락시스고요, 쇼크.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이제 결국은 그럼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알레르기가 이제 발생하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뭐는 없을까라고 봤을 때 현재까지는 그 피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예방법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식품 알레르기 이제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거는 지금 앞으로 이 토론자로 나와 주실 건데 이제 이수호 교수님께서 이제 15년도에 연구사를 해주실 거고요. 아주 좋은 연구를 해주셔서 저희가 자주 좀 써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보통 그냥 이렇게 무슨 설문조사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주로 상담이라든가 뭐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보통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실질적으로 알레르기가 발생했던 이제 내원 환자들을 이제 문진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다른 조사보다도 좀 더 이제 정확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 했을 때 이제 15개의 병원의 이제 내원 환자 중에 이제 소아청소년 2,000명을 상담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개 병원에 대해서는 성인 100명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저희 이게 연구소비가 좀 더 많았으면 데이터가 좀 더 많았을 텐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구사를 했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소아청소년과 그 성인의 알레르기가 그 식품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주로 어렸을 때는 뭐 달걀이라든가 우유라든가 저희가 5가지만 이제 써봤는데요. 호두라든가 밀, 땅콩 이제 이런 것들에서 주로 알레르기가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성인들로 가니까 새우, 밀, 새우, 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종류들도 좀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저희는 이제 소아청소년에 좀 관심이 있어서 이런 쪽으로 좀 데이터를 살펴보면 그 아나필락시스가 뭐 25%, 피부가 뭐 7% 이렇게 쭉 해서 그 0.1%까지 쭉 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키는 주요한 그 알레르기 유발 식품은 우유라든가 계란, 호두 이렇게 쭉 밀, 땅콩, 메밀, 새우, 잣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그 우유, 계란 해서 저 새우까지는 저희가 이미
그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이미 고시를 한 물질이라 이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그 잣 같은 경우가 이제 저 연구사를 통해서 처음 저희가 알아내서 최근에 또 잣을 추가를 했습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잣이 추가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소아청소년 식품 알레르기 장소는 그 2,900건 중에서 이제 확인이 가능한 이제 1,600건을 분석해 봤는데, 주로 이제 보는 집에서도 또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는 데이터를 보여줘서 이런 것도 좀 재미있는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식품 알레르기 관리 현황으로 와서요. 다들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식품 그 표시 기준에서 그 22가지 종류의 이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저렇게 쭉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유, 메밀, 땅콩, 토마토, 닭고기, 오징어, 조림 이렇게 해서 쭉 이제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저거를 그 이제 고시에 했던 그 이력들을 좀 살펴보면 이제 최초에 이제 2013년에 이제 우유, 메밀, 땅콩 이렇게 해서 이제 11개를 하다가 이제 점점 늘어나서 지금 현재 이제 22개가 됐는데, 이제 이 대목에서 저희가 좀 사실은 좀 고민도 있고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계속 이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언제까지 추가가 될 것인지, 과연 얼마만큼 추가가 될 것인지, 이제 그런 면들이 이제 좀 고민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이제 말씀하신 허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알레르기라는 거는 이 본인이 이제 알레르기를 겪고 있을 때와 겪지 않는 사람하고 굉장히 많은 그 온도차가 있거든요. 겪는 사람들은 상당히 이제 심하다고 느끼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민원 같은 거 이제 전화 오시는 걸 한번 받아보면, 나는 뭐 무슨 물질에 알레르기가 있는데 그거 왜 여기 없느냐, 뭐 그것도 좀 추가를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화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여기에 이 등재를 하고 할 때는 그 뭐 임상 실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발생이 얼마나 많이 그 확률이 높은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좀 봐서 무게가 있는 것들을 주로 이제 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뭐 발생 확률이 낮다든가 아주 뭐 희소하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이제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알레르기 표시 대상은 22가지 이제 유발 물질로 되어 있고요. 그거 이외에도 그 22가지 물질을 그 추출되는 방법으로 이제 어떤 성분을 사용했다거나, 아니면은 그 이 식품을 함유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또 뭐 원료를 사용했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후되는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알레르기 이제 유발 물질은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많은 양으로 반응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그 표시를 하도록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지금 현재는 이제 이렇게 그 가공식품에 대해서만, 현재는 이제 가공식품만 대해서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적개업소는 이제 뒤에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알레르기 이제 표시 방법, 이것도 이제 저희가 최근에 좀 개정을 한 사항인데요. 그 기존에 이제 이 알레르기 표시했던 내용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 찾을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그 원재료명 그 표시란 근처에다가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그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서 이제 표시를 하도록 해서, 여러분들이 그 제품을 구매하시거나 하면은 주로 이 원재료명 근처 어딘가에 보통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탕이 좀 다르거나, 뭐 아니면 네모 박스를 쳤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표시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데 어떤 그 알레르기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주의 깊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넘어가죠.
그다음에 식품 알레르기 주의사항 표시인데요. 이것도 이제 이런 주의사항이 왜 필요하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식품을 이제 만들 때 어떤 알레르기 물질을 쓰지 않았는데 그 전에 그 물질을 써서 요번 만든 제품이 이게 교차오염 될 수 있거든요. 그런 확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만든 규정이고, 그래서 이제 영업자들이 이런 이제 교차오염이 우려된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이걸 주의사항에 이제 표시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영업자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먼저 번에 생산했던 그 설비들의 클리닝 상태나 이런 것들이 깨끗하다 이러면 당연히 할 필요 없는 거고요. 이거는 영업자들이 이제 판단해서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올해 언제쯤인가 이제 소비자원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영업자들이 좀 남용한다? 그런 걸로 해서 한번 지적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교차오염이 안 되도록 이제 관리를 이제 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무조건 이제 이렇게 표시한다는 식으로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점을 제기한 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또 이제 영업자들 대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제 하라고 이제 좀 주의사항도 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표시 같은 경우는 행정처분이 일반적으로 표시는 거의 다 좀 안전하고 별 관련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행정처분 기준이 세지가 않아요. 근데 표시에서 가장 센 것이 알레르기 표시입니다. 그래서 알레르기는 이제 안전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을 때 회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행정처분 이런 것들도 다른 표시사항을 위반했을 때 나오다 굉장히 세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식품 적격업소 알레르기 표시입니다. 이제 가공식품에는 이제 예전부터 쭉 이제 해왔고 이제 어차피 영업자들이 쭉 해온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크게 아까 이제 6월달 보고에서도 관리만 잘하고 이제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적격업소 알레르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우유를 먹고 우유가 포함된 카레를 먹고 사망을 했다거나 아니면 이런 짜장면에 새우를 먹고 대화가 불가능했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사고들이 종종 터지고 있고, 또 어저께인가에서는 영국에서 이제 참깨를 먹고 어린아이가 이제 사망했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사고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아까도 이제 좀 말씀하셨지만 이게 서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레르기 이런 것들도 이제 역사도 좀 오래되고 해가지고 국민들이 이제 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인식 같은 게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무슨 어느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다 이러면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식의 표현들을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서 그런 거를 이제 말하기가 좀 두렵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적격업소 같은 데 가서 이제 이런 것 이제 소비자들이 이런 걸 갖다 좀 질의를 하면 귀찮다고 여기고, 그 다음에 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 이제 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좀 계기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걸 이제 개선을 할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은 저희 향후 계획에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식품 적격업소 이제 알레르기 표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면, 지금 현재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점포수 1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거기에 대해서만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작년 5월달부터 이제 시행을 했고요. 원래 어린이 기호식품이라고 하면
뭐 제과 제빵이라든가 아이스크림, 햄버거, 피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린이 교육식품 판매하는 점포수 1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는 이제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제 한 34개 회사가 되고, 그 다음에 영업장으로 따지면은 직영 1,600개, 뭐 가맹점 6,000개에서 한 16,000개 정도가 지금 대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적격업소에서 이제 표시 방법은 이제 매장 내에서 이제 이런 그 가격표라든가 이런 메뉴판 이런 데다가 이제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그 책자나 포스터나 이런 데서 이제 이름을 표시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표시 방법에 대한 이제 고시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에서 주문을 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제 홈페이지에 제품명이라든가 가격 표시 주위에다가 이제 알레르기 표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화 주문을 했을 때 이런 이제 원재료기 표시된 리플렛이나 스티커 이런 데다가 이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설문조사에서도 나왔지만 이제 적격업소 표시를 이제 법제화해줬으면 이제 좋겠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 100% 동의하고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시기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왜 그게 이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그 식품 적격업소가 무슨 식당 이런데 이제 보면은 굉장히 그 영세하거든요. 영세에서 이렇게 이걸 법제화 시켰을 때 이걸 과연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게 사후 관리는 될 것인지, 그냥 법만 만들어지는 건 아닌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생각할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조리의 다양성이라고 해서 일단은 이제 메뉴들이 보통 뭐 식당마다 몇십 개씩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메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식품 제조 업체에서 만드는 것처럼 똑같이 이제 항상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다양성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무조건 법제화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강제 입법보다는 이제 영업자 그 교육 홍보 강화를 이제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안전관리 지침에서는 이제 저걸 권장지도하게끔 해서 그 지자체에서 이제 적격업소의 점검 이런 걸 나갈 때 저거를 홍보하도록 저희가 이제 한 바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적격업소 쪽 얘기가 좀 많아서 이쪽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적격업소 쪽 이제 교육 홍보를 이제 강화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직 국회 통과는 안 됐는데 저희가 요거와 관련해서 예산을 한 3억 정도 땄어요. 원래 기재부에 한 10억 정도 요구했는데 그거밖에 안 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예산을 땄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설문조사에서도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원했던 사항들, 그러니까 좀 홍보를 좀 많이 해달라. 그래서 이제 뭐 식품 알레르기는 뭐고, 표시 대상은 뭐고, 표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차하는 방지하기 위해서 식기류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타깃이 이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 타깃은 그 영업자들, 그 다음에 영업자하고 이제 거기 적격업소에서 일하는 뭐 아르바이트 학생들 이런 데 다 포함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다 이제 교육을 영상 제작이라든가 영상 송출을 통해서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트랙으로 이제 포스터라든가 이제 안내장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홈페이지나 유튜브나 이제 주민센터 등에서 이제 받을 수 있도록 할 거고,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알레르기 물질 22개가 있는데 이거를 무한정 100개 막 1000개 이렇게 늘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빈도라든가 뭐 임상 실험이라든가 이런 결과에 따라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이제 비슷할 텐데, 사실 본인이
거기에 없는 것이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적혈흡수에 가서 나 이러이러한 알레르기가 있다 물어보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그게 제일 좋고, 그래서 사실은 포스터에는 물어봐라라는 아마 내용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아까 그 앞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물어보면 뭐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뭐 이런 것들이 또 있고 해서, 그럼 그런 걸 또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없을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 이제 하려고 생각했던 게 그 알레르기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저기 비닐로 된 노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 왼쪽 컬럼에다가는 자기가 만드는 그 메뉴를 쭉 쓰게 할 거예요. 자기가 만든 메뉴 쓰게 하고, 오른쪽에는 이제 알레르기 물질이 22개를 이렇게 쭉 써놓고, 내가 예를 들면 뭐 칼국수를 만든다 그러면 칼국수에는 뭐 계란이 들어갔다 그러면 계란에 이렇게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내일은 뭐 칼국수 만드는데 계란 안 넣겠다 그러면 그 지우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알레르기 노트를 주면은 그걸 영업자들이 그걸 좀 기록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 가서 뭐 이게 있느니 없느니 물어볼 필요 없이 알레르기 노트 있으면 좀 잡아 보여주십시오 해서 자기가 그 메뉴를 시킬 때 그걸로가 시간을 잡고 보셔서 끝내겠습니다. 할 수 있게 하여튼 이거는 이제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앞으로들이 나오고 할 건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영업자 교육을 이제 매년 이제 받게 돼 있거든요.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이제 그럴 때 이제 알레르기 교육도 좀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이거는 이제 내년에만 끝날 게 아니라 연차 사업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큰 실수를 해가지고 네, 큰 실수를 해서 제가 시간을 압박을 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발표해 주신 분이 과장님이 아니라 전대훈 연구관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일어나주세요. 전대훈 연구관입니다. 그러면 바로 토론자분들 다 연단으로 올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는데요. 이 본격적인 토론에는 우리 황선홍 위원장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황선홍 위원장님은 소비자단체 협의회 식품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이시면서 소비자 시민 모임 상임 이사님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우리 황선홍 기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자분들과 다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비싼 거예요.